안녕하세요. 오늘은 봄철 다육이 물주기 총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약간 무더운 바람입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초인데 어제 기온이 28도에서 30도 사이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다육이 물을 주면 보통 성장을 할 때 물을 주면 100% 물을 흡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닭이 물을 줄 때는 적당한 온도에서 물을 줘야지만 이 물을 제대로 뿌리가 흡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막 29도, 30도 올라간 상태에서 물을 주게 되면 뿌리가 제대로 움직이질 못해서 무름병이 오는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4월에 무름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다육이 물주기는 나이, 화분,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성장하는 계절에는 10일, 14일 간격으로 물을 주라고 보통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10일, 14일에 물을 주세요 라고 하지만 물을 주는 방법은 각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육이를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내가 키우고 있는 그런 환경이 햇살이 많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물을 과하게 주면 10일, 14일 간격으로 물을 주게 되면 꼭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14일 간격으로 물을 주는 그런 패턴들은 보통 일조량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다육이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온도에서 키우는 그런 환경에서 키우는 분들한테는 14일, 10일 간격이 맞지만 햇살이 들지 않는 3시간 이하인 그런 공간에서, 특히 또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 10일, 14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물을 주세요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틀린 방법입니다. 다육이가 물을 필요로 할 때는 가장 먼저 어디 부분부터 이 잎이 변화가 오냐면, 지금 보시면 원종공단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랫부분, 가장 아랫부분부터 이렇게 주름이 오기 시작합니다. 주름이 오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끝부분부터 이 안쪽 생장점까지 서서히 잎이 쭈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물을 줘야지만 다육이들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물을 줘도 물을 흡수하지 못했을 때 또 과도하게 물을 주면서 이 뿌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무름병으로 떠나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주기적으로 물을 주라는 말씀 때문에 대부분 그 부분에서 혼란스러움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육이 물 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육이 물을 줄 때는 꼭 잎을 이 생장점에서 만져보는 게 아니라 이 가장자리부터 만져봅니다. 이 가장자리부터 만져봐서 단단하다 생각하면 이 10일, 14일이 와도 저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 다육이 얼굴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다육이 화분에 따라서 물 주기도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유약 화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약 처리가 된 화분들 같은 경우는 물마름이 느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기 화분이나 아니면 이 환원분 같은 경우도 고온에서 구웠기 때문에 이 다른 플라스틱 화분이나 아니면 유약 화분보다는 물마름이 빠르지만 이 그늘진 환경에서는 또 그렇게 또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물 주기가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토분에 심어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토분은 물이 부족하면 토분 상태가 바짝 말라 있게 됩니다. 그때는 물을 줘도 물을 주면서 성장을 시키는데, 그 토분도 저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렇게 제라늄 안쪽에서 나오고 있는 잎들이 생기가 있는지, 그리고 만졌을 때 단단함이 느껴지는지를 보고 전체적으로 물을 준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다육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잎의 상태가, 잎을 만졌을 때 단단한데 굳이 주기가 왔다 그래서 물을 줄 필요성은 없죠. 모든 뿌리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모든 뿌리의 능력이 다 다릅니다. 어떤 뿌리는 물을 잘 흡수해서 일주일, 3, 4일이 돼도 바로 물을 필요로 하는 다육이도 있고, 어떤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한 달이 넘어도 물을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하고
또 물을 흡수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작은 양에도 건강하게 또 이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다육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다육이 물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화분 하나하나를 보면서 다육이의 얼굴 상태를 꼭 확인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들한테 이 주기가 왔으니까 물을 줘야 돼 라고 해서 물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분 속에는 물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 주기가 왔다고 물을 주게 되면 결국은 물음병으로 떠나보내는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키우고 있는 환경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베란다에서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주기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노숙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람이 건조할 때는 빠르게 마르기 때문에 잎이 빠르게 주름살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을 줄 때는 이 화분 하나하나를 잘 보시고 이 다육이의 상태, 특히 잎 끝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끝부분이 지금 이 파키피던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이 끝부분이 말라가고 있죠. 지금 이쪽 부분도 말라가고 있죠. 전체적으로 물을 줬는데 이거 보십시오. 말랑말랑거리죠. 그러나 이 안쪽도 보면 안쪽이 약간 단단합니다. 이 상태에는 다육이가 물을 필요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파키피던 같은 경우는 2주째 물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14일인 거죠. 이 파키피던 같은 경우 두들레아 합니다.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거의 5월 정도 되면 이제 성장이 조금씩 멈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4월까지는 충분히 물을 주면서 키워야 6, 7, 8, 3달 물을 최소화시켜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홍매화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아시겠죠. 이 끝부분은 아주 단단하지만 잎이 이 끝부분이 말라가고 있죠. 이 부분도 다육이 상태가 뿌리가 물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코너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잎이 쭈글쭈글 거리고 있죠. 잎이 쭈글쭈글 거릴 때 물을 주면 이 안쪽에 있는 새로 나오는 그런 얼굴들이 폭죽처럼 터지면서 안에 있는 새순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물을 주면서 성장을 시키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물을 주고 나서 2, 3일이 지났는데도 펴지지 않는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러우 같은 경우는 제가 뿌리를 많이 손대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분갈이를 한 지 얼마 안 됐고 줄기 상태를 봤을 때는 줄기가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이 뿌리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리고 물을 흡수하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뿌리가 생성되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씀인데요.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물을 주면 안 되고 잎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장점에서 새순이 올라오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물을 주면 되고요. 그리고 분갈이한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분갈이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 뿌리를 많이 손대지 않았다면 바로 물을 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피치스 앤 크림 같은 경우는 제가 나이가 있는 다육이기 때문에 분갈이를 할 때 뿌리를 많이 손댔고 바로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2주 후에 물을 줬는데 아직까지 이 안쪽에 있는 생장점에서 초록빛이 보이지 않죠. 이렇게 초록빛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뿌리가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안쪽 잎이 조금씩 성장을 하는지를 보고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주기적으로 주는 것은 좋습니다. 주기적으로 주게 되면 잎이 고르게 성장을 합니다. 물주기가 불규칙적이면 잎의 길이가 불규칙적으로 자랍니다.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려면 물주기를 규칙적으로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환경적인 부분이 따라줘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데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 웃자람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는 꼭 잎의 상태, 잎을 만졌을 때 잎이 말랑거리는지 끝부분이 말랑거리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물을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때는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남겨주셨는데요. 아침에 줘야 되나요? 저녁에 줘야 되나요?
이 아침에 주면 보통 다육이들은 이른 새벽에 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해가 어느 정도 떠 있고 아니면 오후, 늦은 오후에 주라는 분들도 있는데, 성장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침에 주나 저녁에 주나. 그러나 저녁에 오후에 잎의 상태를 봐야 되겠죠. 잎의 상태를 잘 보시고 나서 잎이 주름이 많이 펴져 있다 그러면 아침에 물을 주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물을 주게 되면 이 기온이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그 다음날 흐리게 되면 또 이 뿌리 상태가 과습으로 인해서 특히 이 장마 기간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어쨌든 마르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셔야지만 이 뿌리가 또 안정적으로 안착을 시킬 수 있고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른 아침에 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장하는 계절에는 아침, 저녁에 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낮 시간에는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29도, 30도 넘어가면 아무리 이 건조한 사막에서 기온차가 많이 나는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이라고는 하지만 이 고온, 아주 우리나라처럼 기온이 높아지는 그런 계절에서는 뿌리가 제대로 움직이는 그런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화분 속이, 특히 이 도귀 화분 같은 경우는 햇살을 오랫동안 받게 되면 달아오릅니다. 그래서 여름에 차광막을 하는 이유가 이 화상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화분 온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이 차광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귀 화분이 이 직광에 오랜 시간, 장시간 노출이 되면 화분 속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게 이 높은 온도에서 구웠기 때문에 이 화분 쪽 안에 있는 흙이 온도가 내려가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익어버립니다. 익기 때문에 최대한 화분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차광막을 해주시고, 물은 최대한 화분이 식었을 때 물을 주기 위해서 아침 늦은 해가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물을 주라는 말씀을 매번 드리는 겁니다. 물 주기는 주기적인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따라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조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절하지 않으면 닭의 얼굴이 절대 예뻐지지 않습니다. 물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 햇살까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는 겁니다. 아니면 마사만 넣고 심어서 키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예쁘게 키우려면 물이 필요로 할 때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10일, 14일 간격이 아니라 내가 키우는 환경이 어떻냐를 가장 먼저 보고 다육이를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물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체적으로 주는 거는 몇 안 됩니다. 필요로 하는 다육이를 선택해서 물을 주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참고하신다 그러면 예쁜 모양, 건강한 다육이를 오랫동안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